안녕하세요.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을 자문하고 있는 법무법인 5월의 신지심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성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다양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남성과 여성 등등 직장 내에서도 다양한 차별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차별에 대해서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줄여서 흔히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성별, 혼인,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을 다르게 적용받는다거나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여성에게만 외모, 키, 결혼 여부 등을 채용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승진해서 여성만 누락시킨다거나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해서 퇴사를 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제빵업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간관리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근속이 오래되지 않은 남성이 있고 근속이 오래되고 일을 열심히 잘해온 여성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관리자로 남성이 선발되는 경우가 많은 이런 경우에도 혹시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어떠한 이유 없이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 위주의 중간관리자 선발이 이루어졌다면 이것 역시 고표법에 반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차별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해서 사용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과 관련한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넷째,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제 절차마다 선택하기 전에 좀 고려하셔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이 좀 부담이 많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차별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이 좀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방법은 사업주가 차별을 했다고 인정을 받더라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을 약간 부과를 하는 것으로 끝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를 하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는 좀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것이고요. 2022년 5월 19일부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서 노동위원회가 강제적인 차별시정 명령과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노동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법원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직장에서 징계나 해고, 인사이동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것이 법에 위반한 것인지 진짜 부당한 게 맞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 조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법원에 소송을 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럽고 신경 쓸 일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법원보다는 비교적 단기간 2-3개월 내지는 4-5개월 기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비용도 법원보다는 비교적 저렴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광역시도 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직장에 주소지가 있는 노동위원회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직장이 경기도에 있다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진행할 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본인의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노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서류 준비, 입증자료 준비, 신문회의의 진술 준비 등을 노무사와 같이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성차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위원회는 내가 당한 일이 차별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일이 차별이 맞다면 그에 대한 회사의 제도를 정비하라, 차별이 아니게끔 정비하라고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 차별로 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즉 손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배상액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차별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피해의 정도를 살펴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을 차별당했다고 하신다면 그 차별당한 임금만큼의 손해액은 당연히 포함이 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반복된 행위라고 하면은 그 반복의 정도 등을 고려를 해서 배액 등을 배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명령할 수 있는지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는지 등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판단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에 의해서 정신적 손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명령이 이루어져야만 해당 노동자의 피해에도 충분히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법 적용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차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보통 다른 규정이 없다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도 적용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 제도가 이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것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개정된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차별이 시정되냐는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해당 구제 신청을 진행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차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차별이 맞다, 그리고 차별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그 해당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별이란 엄청나게 나쁜 소수가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차별은 소수자와 약자에게 2중, 3중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더욱더 주의와 예민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차별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렵겠지만 용기를 내서 꼭 해결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